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최근에 병원에 근무 중인 조민 씨를 무단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강행했습니다. 저희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자체를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요. 일단 지난해 9월 가세현 측의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지금 김세희 씨는 조국 씨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현 시간부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조국과 이인영의 자녀의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다 부셨습니다.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아니 말 안 끊으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 가세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온라인상에서는 꽤 뜨거웠던 얘기이기 때문에. 최병무 의원님. 조민 씨라는 병원을 찾아가서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이걸 뭐 단순히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또 논란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찬반 엇갈리는 얘기도 아니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강제로 조민 씨를 촬영하려고 시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쫓겨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자 조민 씨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취재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러면 가로세로 연구소의 권리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뭐 취재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뭐 취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민 씨가 과연 조국 전 장관 정도 되면 우리가 뭐 공인이다 또는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조민 씨는 뉴스의 중심 인물이기는 해도 그렇다고 공인이라고 보기에는 그 언론의 윤리로 볼 때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카메라 들고 가서 조민 씨라는 이유로 우리가 취재 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이런 행위는 윤리에 어긋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는 뭐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론의 일반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지만, 예. 상식적으로 보면 저런 행위는 법적인 문제로도 저는 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는 외모 평가까지 했고 동의 안 하는데 촬영이니까 치워달라고 깨졌습니다. 그 서 대변인님, 네. 다음 화면을 좀 볼 텐데 조국 전 장관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 같은 악행이다. 돈 받기 혈안이 된 이들의 폐악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 글쎄요, 아까 최병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세로 연구소를 기성 언론 잣대로 들이미는 게 옳으냐 그러냐. 뭐 그래서 언론법 얘기도 나왔고 당시 유튜브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얘기도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국 전 장관이 항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챗 이런 걸 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명백하게 사생활 침해를 한 것이죠. 어떤 상대의 동의도 없이 저렇게 몰래 촬영을 하고, 심지어 저는 저런 말이 너무 좀 귀를 씻고 싶어요. 뭐 얼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저런 거는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되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식도 나비로서 저 정도면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사회에 주는 어떤 피로도와 저는 솔직히 악행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 제재와 어떤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위원장 의원님, 그렇다고 뭐 물론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논란거리들, 강용석 변호사 혹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법적으로 뭐 취재윤리 부분은 분명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법적인 부분까지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여러 해석도 좀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는 이제 아마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가 이제 대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참담합니다. 자꾸 이런 걸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언론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취재하지 않습니다. 저건 언론과 다른 차원이고요. 그런 부분에 좀 분명히 저런 이런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상대방의 어떤 이런 그 사적인 걸 취재하면서 몰래 저렇게 취재를 하고 저렇게 들이대고 하는 것 자체는 요즘 뭐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뭐 유튜버들이 하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진영을 떠나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저걸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들,
과연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민 씨 관련 얘기 속보와 함께 일부 유튜브 방송에 도를 넘은 취재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주제는 민주당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